3번이나 확인했어. 그 쌍둥이는 내 아이들이 아니야.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0%,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3일 후, 당신은 재벌가 딸과 약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것은 한 남자가 내린 선택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언제나 정답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는 그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고 기사 제목에는 늘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원칙 있는 의사, 흠없는 리더, 믿고 맡길 수 있는 남자. 최진우,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41살의 나이에 최연소 승진 후보.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그의 흰 가운은 구김 하나 없었고 말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따뜻했고 동료들 앞에서는 공정했으며 언론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력, 이미지, 타이밍. 무엇 하나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실수 같은 걸 하지 않아. 오전 9시, 진우는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72살 남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 고난도 수술이었지만 진우에게는 익숙한 절차였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릅니다. 정확한 절개, 흔들림 없는 손놀림. 출혈 최소화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혈압 정상 범위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마지막 실밥을 꿰매는 순간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역시 최 과장님이십니다. 젊은 전공의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진우는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에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탈의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으니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던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과장님, 로비에 기자들이 와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1층 로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진우를 향했습니다. 최 과장님, 오늘도 수술 성공하셨죠? 이번 달 성공률이 100%라던데요? 승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진우는 차분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환자분이 잘 회복해 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십니다. 한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약혼 발표도 축하드립니다. 한서연 씨와의 만남이 화제인데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찬이십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진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갤러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학회, 논문 검토 요청, 빼곡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진우야, 연락 좀 받아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30분 후 차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 앞에 멈췄습니다. 세련된 건물,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전시 공간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우아한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한서연, 재벌가 막내딸, 프랑스 소르본 대학 미술사 전공, 현재 이 갤러리의 디렉터. 왔어? 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수술이 늦게 끝나서. 괜찮아. 오늘 전시 어때? 갤러리 안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세련된 배치. 좋은데. 역시 안목이 있어.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 약혼 발표 준비는 다 됐어? 응, 확인했어. 리츠칼튼 그랜드 볼룸 예약했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어. 언론사 초청장도 다 보냈고. 서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이렇게까지 준비하느라. 아니야. 우리 결혼인데. 서연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해. 그래. 당연하지. 명문 의사의 재벌가 딸. 이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부담 없는 곳으로 하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어때? 좋아. 두 사람은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서연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레스 디자인, 예식 순서, 신혼여행 계획.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까 받았던 문자. 삭제했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우야, 듣고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 했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웨딩 촬영 장소. 역시 일에만 집중하나 봐. 미안해. 괜찮아. 그런 모습이 좋아. 일에 집중하는 남자. 차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우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갈한 음식, 부드러운 대화.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진우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나중에 확인할게. 급한 일 아니야? 아니야. 진우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시 진우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돈된 거실, 미리 맞춰둔 조명, 흐트러짐 없는 공간. 그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윤지아.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헤어진 여자.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 진우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다음 주면 약혼 발표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를 되돌아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승진 심사 자료, 논문 초안, 병원 이사회 회의록. 그의 미래는 이 서류들 속에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진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깅, 샤워, 아침 식사, 규칙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번호였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 왜 전화했어? 만나야 해. 지금은 곤란해. 알아. 내 상황 알아. 하지만 꼭 만나야 해. 진우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지아야. 제발.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작년에 자주 가던 카페. 알았어.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거지? 하루 종일 진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환자 회진 중에도 지아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 진우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우는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창백한 피부, 어두운 눈빛. 진우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왔어.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아는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응. 나 임신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도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쌍둥이래.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쌍둥이. 언제부터? 8주 됐어. 진우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8주 전. 그때는 진우야 기억나? 9월 17일. 내 생일. 진우는 기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헤어지기로 했던 날. 하지만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던 날. 확실해? 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서류, 초음파 사진.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임신 8주 3일. 쌍태 임신 확인. 초음파 사진 속에는 2개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 진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제 말해? 말하려고 했어.
계속 전화했잖아. 그 전에 확인했어야지. 확인했어. 병원 세 곳에서 모두 같은 결과야.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임신, 쌍둥이. 지금 이 시점에 진우야. 지아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손을 뺐습니다. 지금 내 상황 알지? 알아. 다음 주에 약혼 발표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발표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진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타이밍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생명이야. 알아. 그럼 시간을 줘. 진우가 말했습니다. 시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임신했다잖아. 확인이 필요해. 확인?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자.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진우야, 연락할게. 진우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아는 자리에 남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 진우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임신, 쌍둥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혼 발표, 병원 승진, 언론, 이미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사실입니다. 최진우입니다. 급하게 검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무슨 검사입니까? DNA 친자 확인 검사요. 샘플이 있으신가요? 진우는 조수석의 봉투를 보았습니다. 지아가 건넨 서류 봉투, 내일 아침에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밤 11시, 진우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지아는 코트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들어와. 진우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앉아. 지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지아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줘.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상담 기록, 의사소견서, 쌍둥이 임신은 고위험이래. 특히 내 나이에는 더 위험하고. 진우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혼자 키우기 힘들 거래.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나 무서워. 혼자 이 아이들 키울 자신이 없어. 진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는 건데? 같이 키우자. 뭐,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로서 책임만 져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상황이야? 왜 안 돼? 내 입장을 생각해봐. 내 입장?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임신한 여자가 앞에 있잖아.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확인되지 않았어. 뭐, 정말 내 아이인지 확인이 필요해. 지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헤어진 지 1년이야.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만났을 수도 있잖아.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진짜 오해하지 마. 단지 확실하게 하자는 거야.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지아야, 검사하고 싶으면 해. 결과 나오면 연락해. 지아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기다려.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진우는 초음파 사진을 들었습니다. 2개의 작은 점, 8주 3일.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그날 밤 진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만약 지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를 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실에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3일 정도 걸립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3일 동안 진우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수술, 회진, 회의,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는 계속 검사 결과가 맴돌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진우는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저녁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약혼 발표 전에 양가 상견례 겸해서 오늘 아버지가 갑자기 시간 되신대. 안 될까?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어디서? 7시에 신라호텔 일식당. 그래, 준비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집중할 때가 아닌데. 저녁 7시, 신라호텔 일식당. 고급스러운 실내,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서연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3세, 위험 있는 얼굴의 회장님과 우아한 모습의 부인. 어서 오세요, 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서연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과장이시고 승진 후보라니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는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이야기, 사업 이야기, 결혼 준비. 진우는 완벽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아, 임신, 검사 결과, 최 과장님? 서연의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 수술이 좀 길었습니다. 역시 열정적이시네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약혼 발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두 집안의 결합이니까요.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9시, 진우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다행이네. 우리 정말 잘 될 거야. 서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봐. 응. 조심히 들어가. 서연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꼭 알려줘. 아이들 건강검진 예약해야 해서. 진우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셋째 날 아침, 진우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진우는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연구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간별 검사 보고서, 검사 의뢰인 최진우, 검사 대상 태아 DNA, 결과. 진우의 눈이 그 한 줄에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0.00%. 진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0.00%. 과장님?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결과에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요? 네. 중요한 검사라고 하셔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0%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진우는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명확한 결과, 의심할 여지 없는 과학.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만나자.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오늘 저녁 6시. 작년에 자주 가던 카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저녁 6시. 카페. 진우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분 후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어. 지아는 앉았습니다. 결과 나왔어? 진우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직접 봐. 지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검사 결과야. 친자 확률 0%?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아니야. 이건 틀렸어. 지아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나는. 지아야. 진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헤어진 후에 다른 사람 만났지?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 진우야, 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럼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해야 돼. 3번 확인했어. 그럼 4번 하면 되잖아.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춰? 지아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들이 보고 있어. 지아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구나.
사람들 시선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 지아야, 기다려. 됐어. 지아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든 과학적 증거. 지아가 웃었습니다. 너한테는 종이 위의 숫자가 나보다 더 믿을 만하구나. 지아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0%, 명확한 숫자. 진우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과학이 증명한 진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아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진우야, 어디야? 지금 막 약속 끝났어. 약속? 무슨 약속? 병원 일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혼 반지 받았어. 보여줄게. 집 앞으로 올래?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보여줄래? 알았어. 푹 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한쪽에는 약혼자 서연, 다른 한쪽에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 지아, 그리고 0%라는 숫자. 이제 정리됐어. 내 아이가 아니니까. 진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0.00% 명확한 숫자였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면 돼. 약혼 발표하고 서연과 결혼하고 계획대로 살아가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든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과학이 증명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상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진우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이거 봐. 약혼 반지.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예쁘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서연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발표야. 떨리지 않아? 응. 나는 너무 설레. 우리 정말 좋은 커플이 될 거야.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혼 발표를 사흘 앞둔 날, 진우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과장님, 윤지아라는 환자분이 실려왔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임신부인데 출혈이 있어서요. 환자분이 과장님을 찾으셨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3번 침대. 커튼 너머로 지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아야. 지아가 눈을 떴습니다. 진우를 보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연락할 데가 없어서. 무슨 일이야? 아침에 갑자기 출혈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괜찮을까? 진우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 의심,
쌍태 임신 고위험군. 절대 안정 필요. 그때 산부인과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최 과장님, 김 교수님, 환자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김 교수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임신에다 태반 위치도 불안정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생활이 어렵습니다. 입원 기간은요? 최소 2주.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지아를 보았습니다. 지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으신가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친구나 지인은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교수가 진우를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검사 결과 0%.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 과장님? 김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서요. 김 교수가 나갔습니다. 진우와 지아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혼자 무서웠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도 바쁜 거 알아. 약혼도 앞두고 있고. 진우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 아이들이 위험해. 그럼 날 도와줄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봤잖아. 0%라고 나왔어. 알아. 그런데도 지아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내 생일 그날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럼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모르겠어.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진우는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지아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입원해. 그리고 안정 취해. 너는?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게. 진우야. 지아가 불렀지만 진우는 커튼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진우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일 후면 약혼 발표해요. 리허설 시간 확인했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과의 약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는 지아가 누워 있습니다. 임신한 전 여자친구가. 진우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윤지아 환자 입원 수속 부탁합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지아를 돕기로 한 것. 왜 이러는 거지? 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왜 도와주려는 거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약혼식 리허설 장소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리츠칼튼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어때? 마음에 들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약혼 발표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설레. 서연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하객 명단도 최종 확인했어. 언론사도 다 초청했고. 수고했어. 당연하지. 우리 결혼인데. 서연이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 보여. 응, 수술이 좀 많았어. 무리하지 마. 3일 후엔 컨디션 좋아야 해. 알았어. 리허설을 마치고 진우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내일 봐. 응. 조심히 들어가.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우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병원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지하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군이었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든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모습. 1년 전의 지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지아가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깼어? 언제 왔어? 방금.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마워. 입원시켜줘서. 당연한 거야.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그래도. 지아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0%라고 나왔는데도 날 도와주는 이유가 뭐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검사 결과를 믿는다면 지아를 외면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지아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한 번만 더 검사해줘. 다른 병원에서. 지아야, 제발.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진우는 지아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 정말? 재검사 해볼게. 지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는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쉬어. 내일 검사 준비할게. 진우야. 응? 3일 후가 약혼식이지? 진우는 멈췄습니다. 응. 미안해. 이런 타이밍에. 괜찮아. 진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재검사를 하면 또 0%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모든 게 정리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만약 정말 내 아이라면?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아.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대학병원 검사실에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2일 정도 걸립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우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2일, 약혼식 하루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진우는 병실로 갔습니다. 재검사 신청했어. 지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2일 후에 결과 나와. 알았어. 지아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지아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0%가 나오면 지아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리자. 이틀 후, 약혼식 전날, 진우는 검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간별 검사 보고서 결과. 진우의 눈이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진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99.99%. 이전 검사는 0%였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결과는 99.99%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결과가 명확합니다.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이전 검사는 다른 병원에서 하신 거죠? 샘플 오염이나 라벨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쌍둥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아는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검사 결과를 믿고 지아를 외면했다는 것을.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약혼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검사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친자 확률 99.99%.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지아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된 검사 결과를 믿고 지아를 의심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휴대폰을 봤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약혼식, 서연, 양가 부모님, 하객 200명, 언론 20여 곳,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가야 했습니다. 지아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병실 앞. 진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약혼식, 명예, 미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진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리츠칼튼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진우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커플이십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하의 병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아 환자 어디 갔습니까? 퇴원하셨어요. 언제요? 오늘 오전에요. 진우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퇴원 서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간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없이 자진 퇴원하셨네요. 의사가 만류했는데 강행하셨어요. 연락처는요? 변경되셨네요. 새 연락처는 남기지 않으셨어요.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송 실패.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아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일주일 후 진우의 휴대폰에 택배 알림이 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홀로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진우는 메모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99.99%.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쌍둥이. 하지만 이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자. 한 달 후 병원 대강당. 최진우 과장을 부과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우는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연소 부과장 승진 소감은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우는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니, 더 완벽했습니다. 저녁, 진우와 서연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부과장님,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결혼식은 6개월 후로 잡았어요. 그때쯤이면 당신도 좀 여유 있겠죠? 그래, 좋아. 사랑해요. 나도. 대화는 매끄러웠습니다. 웃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초음파 사진, 메모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우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개의 작은 점, 자신의 아이들,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아이들. 진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잊자, 모두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3달 후 진우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수술, 오후에는 회의, 저녁에는 서연과 데이트.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생이네. 부러워. 저렇게 살고 싶어? 진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서랍을 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금쯤 몇 개월이지? 계산했습니다. 임신 개월. 배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건강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사진을 넣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는데 한 간호사가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과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완벽한 커리어에 완벽한 결혼까지. 부럽다.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완벽하다고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날 밤 진우는 또 꿈을 꿨습니다. 지아가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야. 지아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우를 봤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진우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아가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기다려.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 화려한 불빛들. 진우는 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커리어, 완벽한 결혼.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날 이후 지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는 바뀌었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예정대로 약혼을 발표했고 승진 소식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완벽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진우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잠겨 있는 그 비밀을, 자신이 포기한 2개의 생명을,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이 꿈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진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완벽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45의 나이에 최연소 과장. 서영과는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완벽한 커플의 완벽한 결혼. 진우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비밀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꿈에 나타나는 아이들. 이제는 조금 자란 모습으로. 진우는 그럴 때마다 서랍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쯤 4살이구나. 어느 가을날 진우는 학회 참석차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학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우는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차에 치였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진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쌍둥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혼자 다니는 거 정말 위험하죠. 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라니. 우연의 일치겠지요. 부산에 쌍둥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학회장으로 가기 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어제 그 사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 교통사고,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부상 면회. 진우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구급차, 그리고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쪽에 희미하게 찍힌 아이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설마.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여자아이는 지아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에서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진우는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해맑은 어린이집. 부산 해운대구. 주소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전 10시. 진우는 택시를 타고 해맑은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학회는 빠졌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만약 정말 그 아이들이라면.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어제 사고 난 아이들.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아이들 상태가 궁금해서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아이들 볼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낮잠 시간이라 잠깐만이라도요. 제가 의사라서 상태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요. 진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원장 선생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서울대병원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진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4살.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확실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지아와 자신을 섞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너희 보러 오셨어. 인사해 볼까? 남자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아이도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니?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서준이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윤서윤이요. 윤씨. 지아의 성?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눈, 자신의 코, 자신의 입.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제 다친 데 없니? 네, 괜찮아요. 서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을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용감했구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진우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이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아, 네. 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건강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혹시 아이들 부모님은 어머니 혼자 키우세요?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키우세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아이들 돌보시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윤서준, 윤서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4년 전 자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학회 잘 되고 있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린이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 자신을 닮은 아이들.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학회도 병원도 서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서울로 돌아온 진우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을 하면서도 서준이와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준이요. 저는 윤서윤이요. 진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4년 전 그대로 있는 서류들, 검사 결과지, 친자 확률 99.99%, 초음파 사진, 2개의 작은 점, 지하의 메모, 홀로 잘 키우겠습니다. 진우는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몰래 찍은 아이들 사진, 서준이와 서윤이. 진우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초음파 속 작은 점들이 이제는 4살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황급히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뭐해? 서연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 논문 보고 있었어. 또 이래? 오늘 저녁은 같이 먹기로 했잖아. 미안, 금방 갈게. 서연이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정말? 서연이 진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진우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병원 검사실로 갔습니다. 4년 전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4년 전 제가 의뢰한 친자 확인 검사. 4년 전이요? 네. DNA 검사였는데 0%라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연구원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아, 이거군요. 그 검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요? 문제요? 연구원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샘플 라벨링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요? 일반적으로 친자 확인은 부모와 자녀 샘플을 동시에 받는데 이 기록을 보면 시간차가 있네요. 시간차요? 네. 첫 번째 샘플과 두 번째 샘플 제출 시간이 다르고 연구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샘플, 출처 기록이 불명확해요. 진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혹시 샘플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바꿨거나 아니면 실수로 다른 샘플이 섞였거나.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합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4년 전 0%라는 결과,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아니, 재검사에서 이미 99.99%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을 무시하고 약혼식을 강행했습니다. 과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검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재검사 결과를 받았던 날, 약혼식 전날, 99.99% 자신의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 하지만 진우는 선택했습니다. 지아를 버리고 서연을 택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진우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최연소 승진, 완벽한 경력. 하지만 그 뒤에는 버려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진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서연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산 어린이집 사진, 서준이와 서윤이. 진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을 닮은 눈. 엄마만 기다리고 있겠지. 아빠가 있다는 걸 알까? 아니, 모를 거야.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화려한 불빛. 진우는 그 속에서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4년 전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친자 확률 0%, 두 번째 검사, 친자 확률 99.99%. 진우는 두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병원, 두 번째는 대학병원.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진우는 첫 번째 검사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샘플 제출일, 담당자, 검사 과정,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샘플 제출 시간이 이상했습니다. 진우가 직접 제출한 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샘플을 바꿨다. 진우는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샘플을 제출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왜?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 거짓된 결과를 믿고 지아를 버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때 재검사 결과를 믿고 지아를 선택했다면 지금쯤 서준이와 서윤이는 자신의 품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선택했습니다. 점심시간, 진우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 댁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잊었어? 미안,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7시까지 집으로 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벌가 저택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척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위로서. 하지만 진우의 진짜 아이들은 부산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재벌가 저택, 고급스러운 식탁, 정갈한 음식. 서연의 부모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과장, 요즘 승승장구하신다던데? 과찬이십니다. 우리 사위 정말 자랑스러워.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하지만 그 뒤에는 무너져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계획인가? 서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 자신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짜리 쌍둥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생각해 보려고요. 진우가 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지면 좋겠다. 응, 남자아이면 좋겠어. 당신 닮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닮은 남자아이. 이미 있었습니다. 윤서준. 왜? 싫어? 아니, 좋아.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진우는 또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아가야 해. 지아를 만나야 해. 4년이 지났지만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라고 말해야 합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면 어떻게 되지? 서연은? 결혼은? 병원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완벽함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진우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산에 다녀올게. 왜? 또 학회? 응,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거짓말. 조심히 다녀와. 서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병원에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오후 1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택시를 타고 해맑은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4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서준이와 서윤이를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아였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지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여위었고 더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지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가들, 오늘 재미있었어? 네. 지아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지아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와 아이들이 걸어갔습니다. 진우는 뒤를 따랐습니다. 20분 후 지아와 아이들은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1층 집이었습니다. 진우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아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우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모든 게 무너져.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현관 앞까지 왔습니다. 배를 누르려는 순간 진우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진우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지아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
조금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울에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가정.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진우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진우는 다시 지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진우. 아, 응.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년 만에 재회. 왜? 여기.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봤어. 서준이랑 서윤이. 내 아이들이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왜 왔어? 지아가 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려고? 아이들. 보고 싶었어? 4년 동안은?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년 동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우리 버렸잖아.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검사 결과 받고도 약혼식 강행했잖아. 우리 없는 게 편했잖아.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엄마. 그때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줘. 지아야. 제발 가줘. 아이들 보기 전에. 하지만 넌 이미 선택했잖아. 완벽한 인생을. 완벽한 결혼을. 지아가 진우를 밀었습니다. 우린 필요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4년을 어떻게 돌려받아? 지아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잡았습니다. 기회를 줘. 아빠로서. 아빠. 지아가 웃었습니다. 넌 아빠가 아니야. 서류상으로만 그럴 뿐이지. 지아야. 진우야. 지아가 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마. 넌 원하는 걸 얻었잖아. 완벽한 인생을. 하지만 우린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아는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우와, 대단한데? 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웃음소리.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부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KTX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 저녁 차려놨어요. 빨리 와요. 진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갈게.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완벽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반겼습니다. 왔어? 피곤하지? 응, 좀. 씻고 와. 저녁 먹자. 고마워. 진우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과장. 재벌가 사위. 완벽한 남편. 하지만 그 뒤에는 버려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이들. 진우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금이 갔습니다. 식탁?
서연이 준비한 저녁.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진우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부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초음파 사진, 지아의 메모,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찍은 사진, 지아와 아이들. 진우는 모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4년의 기록,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완벽함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거짓, 조작된 검사 결과를 믿은 척. 두 번째 거짓, 재검사 결과를 무시한 것. 세 번째 거짓, 지아와 아이들을 버린 것. 네 번째 거짓, 서연과 결혼한 것.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 진우는 서류들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의 증거니까.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술 있으시죠? 진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준이와 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장님, 출혈이.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환자의 심장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클램프. 진우는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수술을 마치고 진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지아가 했던 말, 4년 전의 경고. 진우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부산 어린이집에서 서준이와 서윤이의 얼굴에서. 거짓말은 세상을 속였지만 피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 사진, 자신을 닮은 아이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여자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진짜 인생을,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랑을 모두 버렸습니다. 완벽한 거짓을 지키기 위해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4년 만에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완벽했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수술도 잘했고, 회의도 잘 이끌었고, 서연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준이와 서윤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비겁해서, 아빠가 완벽함에 집착해서 너희를 버렸어. 하지만 사과는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혼자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의 대가. 그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였습니다.